워크아웃에 들어간 태영건설이 대구와 경북에서 시공을 맡은 현장이 10곳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한 곳에서 임금이 체불되며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 임금 체불 규모가 이전보다 크게 늘었고 건설업은 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스코의 새 회장을 뽑을 추천위원회 일부 이사들이 경찰이 수사 중인 해외 호화 이사회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놀이공간은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가운데 대구에서 처음으로 공공 반려견 놀이터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7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어제보다는 포근해 보이는 아침입니다.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늦은 오후부터는 비 또는 눈 소식이 있습니다. 조영주 기상캐스터입니다. 메마른 대기는 오늘 비 소식으로 건조특보가 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체로 흐리다가 늦은 오후 경북 서부 내륙부터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비나 눈은 밤 사이에 대구 경북으로 확대가 되겠고 울릉도 독도는 늦은 오후부터 새벽 사이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눈과 비가 섞여 내리면서 예상 강수량은 내일까지 대구 경북은 5에서 20mm가 예상이 됩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4, 5도가량 높아서 많이 춥지는 않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에서 4도, 낮 최고 기온은 2도에서 13도의 분포를 보이겠는데요. 동해 쪽으로는 먼바다를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불겠고 너울성 파도도 주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리는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일요일까지 지역별로 가끔 비가 오는 곳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부도 위기에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에서 태영이 시공을 맡은 현장 10곳 가운데 한 곳에서 공사가 중단됐는데요. 공사 대금 지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하청받은 협력업체들의 돈줄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손은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대구의 건설 현장입니다. 오는 11월 준공을 목표로 419세대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골조의 절반도 올리지 않은 상태인데 콘크리트 거푸집 만드는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공정을 하청받은 협력업체가 자금난으로 공사를 더 진행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현장을 세우는 게 오히려 그나마 좀 노임에 대한 부담이나 장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그런 결론을 내게 됐고요. 협력업체는 그동안 태영으로부터 인건비는 현금으로 나머지 대금은 어음으로 받았습니다. 어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자재값 등을 매달 주는 식입니다. 그런데 태영이 인건비마저 어음으로 주고 어음을 담보로 한 대출은 막히면서 현금이 말라버린 겁니다. 당장 하루 평균 160여 명에 이르는 현장 노동자들이 한 달치 임금 11억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2월 말대가 나오니 3월 말대가 나오니 그런 소리 하니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면 죽음입니다. 공사 대금 지급에 차질이 빚으면서 다른 작업들도 멈추기 직전입니다. 노동자들은 설 명절을 코앞에 두고 일거리도 기약 없이 잃었습니다. 일이 또 언제가 된다는 그런 게 계획이 잡힌 것 때문에 기대치를 가지는데 아시다시피 미부장 건설 경기 약화로 인해가지고 일거리 자체가 없습니다. 대구에. 협력업체는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원청인 태영건설의 어음 현금화 외엔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태영건설은 채권단의 동의를 얻어 빠른 시일 안에 밀린 어음을 상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 고용노동청은 태영건설이 시공을 맡은 다른 현장에도 문제가 없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건설업계 임금 체불은 워크아웃에 들어간 태영건설만의 일이 아닙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 임금 체불 현황을 확인해 봤더니 규모도 이전보다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건설업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조지한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대구와 경북 지역의 체불액은 1,317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2022년 말과 비교해 28%나 많습니다. 노동자 수로 따지면 21,451명이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가운데 건설업계 체불액이 276억 원으로 전체의 20%가 넘습니다. 건설업만 보면 1년 사이 체불액이 38%나 급증했습니다. 부동산 경기는 계속 부진하고 공사비에 금리까지 오르면서 상당수 건설업체가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탓입니다. 특히 건설업계는 하청에 재하청으로 이루어지는
구조적 문제 때문에 현장 노동자 피해가 점점 더 심해질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생이 책임 못 지니까 그 여파가 전문업체에 가는 거고, 전문업체가 책임을 못 지니까 건설 현장에서 일용 근로자들이 또 피해를 볼 수 없는 상황들은 업체 하나만의 흔들림으로 해서 대구 전 지역의 업체들이 흔들린다는 게 사실 구조적인 문제고. 대구고용노동청은 다음 달 28일까지 체불 예방과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에 나섭니다.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10곳을 포함해 규모가 큰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직접 찾아가 감독하고 상습적,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구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직접 채용하는 근로자보다 하청업체 소속의 현장 근로자의 체불이 많고 더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청산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금 지도하고 있고요. 노동부에서 시행하는 대부사업 같은 관련 사업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설을 코앞에 두고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며 공사 중단 사업장이 속속 나오고 임금 체불이 급증하는 등 건설 현장의 불안과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포스코의 새 회장 선출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면임을 꿈꾸던 최정우 회장이 사퇴한 것과는 별개로 포스코홀딩스가 지난해 해외에서 초호화 이사회를 개최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그런데 이 초호화 이사회에 새 회장을 뽑을 CEO 후보 추천위원회 일부 이사들도 참석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8월 9일 태풍 카눈 북상으로 비상근무에 돌입한 포스코. 이 기간 포스코홀딩스는 6박 7일 일정으로 캐나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7억 원 가까운 비용을 사규에 따라 포스코홀딩스가 부담하지 않고 포스코와 현지 법인인 포스칸이 일부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포스코 본사 미래기술연구원 본원 포항 이전 범대위는 호화 해외 이사회에 참가한 사내외 이사 12명 등 1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면서 이슈화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검찰에서 고발장을 넘겨받아 지난주 수서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한 데 이어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로 이첩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범대위는 피고발인 16명 중에는 CEO 후보자 추천위원회 소속 사회이사 7명도 포함돼 회장 선임을 위한 로비 행위라며 규탄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내 이사들이 차기 회장 후보가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CEO 후보자 추천위는 최근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의혹 제기에 대한 유감과 함께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문제는 후추위 인사까지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공정성과 신뢰성이 흔들린다는 점입니다. 포스코는 지난 2019년 8월에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이사회 참석을 위해 약 7억 원의 회사 경비를 들여 전세기를 타고 백두산 일대 등을 여행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가구가 대구에만 33만입니다. 반려동물이 이렇게 빠르게 느는 데 비해서 마음껏 뛰어놀 공간은 여전히 부족한데요. 이런 가운데 대구에서 처음으로 공공 반려견 놀이터가 생겼습니다. 변예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주인이 공을 던지자 강아지가 힘차게 뛰어옵니다. 기초훈련도 척척 해냅니다. 쪼손, 옳지 쪼손, 옳지 쪼손, 옳지. 나무 계단을 오르내리고 장애물도 가뿐히 뛰어넘습니다. 한쪽에서는 반려견과의 소중한 추억을 사진으로 기록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대구에서는 처음으로 공공 반려견 놀이터가 달서구 장동공원에 문을 열었습니다. 동물 등록을 한 반려견만 출입할 수 있고 중소형견과 대형견의 놀이터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반려견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와 펫카페, 산책로를 갖췄습니다. 대형견 친구들도 이런 곳을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되어서 좀 영광입니다. 2022년 기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552만 가구에 달하는데 4집 중 1집 꼴입니다. 대구에서만 33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웁니다.
서울시에는 반려동물 공공공간이 22곳에 이르지만 대구는 많이 부족합니다. 달서구 외에도 남구에 반려견 놀이터가 조성 중인데 함께 조성하는 시설 문제로 개장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달서구 반려견 놀이터는 이달 말까지 부분 개장을 하고 시설물을 정비한 뒤 다음 달 전면 개장할 예정입니다.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 배려하고 또 반려견과 또 우리 인간들이 서로 교감하는 그런 멋진 공간에서 대구의 명품 공원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반려견 놀이터에서는 앞으로 반려동물 예절 교실과 보호자 교육 등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지역 불균형 해소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된 윤석열 정부의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역 이전이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정부는 총선 이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놓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2차례나 미뤄진 탓에 이 역시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광주 MBC 김영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입니다.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고 지역 스스로 비교 우위가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지만 지난해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미뤄진 데 이어 또다시 올해 총선 이후로 연기됐습니다. 총선 전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추진되면 선거와 맞물려 지역 간 경쟁이 과열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구 소멸 극복과 지역 경제 재도약을 위해 2차 공공기관 유치에 적극적이었던 광주 전남은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광주시는 그동안 한국전력 부속 기관으로 한전인재개발원과 한국공항공사 등 30여 개의 기관을, 전남은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등 50여 개 기관 유치를 목표로 잡고 있었지만 제동이 걸린 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차 공공기관 유치와는 크게 결이 틀리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 광주시 같은 경우는 전남과도 공조도 중요하지만 광주시만의 특색 있는 그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는 더욱더 분발할 것으로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총선이 끝나고 관련 용역 결과가 나오는 올해 하반기 이후에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탓에 이 역시도 불투명합니다. 현재로선 2차 공공기관이 기존 혁신도시로 갈지 아니면 새로운 지역으로 갈지 알 수가 없어 지역 간 갈등만 부추길 우려가 큰 만큼 다음 정부로 넘어갈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전의 속도도 중요하지만 지역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용역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공공기관 이전 발표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이 계속 미뤄지면서 지역의 혼란이 과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화산 분출로 만들어진 화산송이는 제주의 보존자원으로 특별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특이한 모양으로 조경이나 인테리어에 자주 사용되면서 불법 거래가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주 MBC 이소영 기자입니다. 중고 거래 앱에서 활발히 거래가 되고 있는 제주 화산송이. 포대별 다양한 가격은 물론 트럭으로 구매를 원한다는 글도 눈에 띕니다. 화산송이 이거 제주산인 거죠? 네, 산에서 파봤으니까. 개인적으로 그냥 파온 거예요. 매매업 등록은 된 곳이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철거업체예요. 하지만 이렇게 화산송이를 사고 파는 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무분별한 반출 등을 막기 위해 제주도 보존자원 관리조례로 허가를 받은 10개 업체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은 곳은 최근 무분별하게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데도 행정당국이 손을 놓고 있어 다른 지역 반출도 적지 않다고 말합니다. 인터넷상 보면 많이 팔아요, 송이를. 송이가 키로당 20kg에 15,000원 이렇게 팔아요, 사실은. 송이 원 자체를 못 나오게 돼 있는데 육지에서 버섯이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화산송이 불법 거래는 이미 몇 년 전에도 논란이 된 적이 있지만 불법 거래는 여전합니다. 제주 보존자원인 화산송이의 개인 간 불법 거래가 수년째 되풀이되고 있지만 단속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10년 동안 제주도가 적발한 단속 건수는 단 2건. 화산송이가 나오는 오름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이유입니다. 개인 간 거래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오름에서도 파가고 그리고 그게 어디에서 얼마만큼 채취가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이에 좀 심각하게 오름이 훼손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제주도는 중고거래 운영업체에 조치를 요구하려 했지만 의견을 제시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제보가 왔을 경우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존조례는 불법으로 화산송이를 거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칠곡군 기산면 평복1리 마을 주민들께서 20만 원, 칠곡군 기산면 박노훈님께서 15만 원, 칠곡군 가산면 응추리 음지경로당에서 15만 원, 칠곡군 지천면 덕산리 널동 노인회 1동 13만 원, 칠곡군 북삼읍 인평 7리 경로당에서 10만 원, 칠곡군 북삼읍 보손 1리 경로회에서 10만 원, 칠곡군 지천면 달서리 노인회 이기흥 회장과 회원 1동 10만 원, 칠곡군 북삼읍 서희아파트 부녀회에서 3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상북도는 도내 양돈 농가의 모돈 도축 출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동 축산물 공판장에 어미돼지 도축 시설을 증축합니다. 올해 4월 대구시의 도축장 운영 중단이 예정돼 있고 경북의 덩치가 큰 어미돼지 도축장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양돈 농가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는 168억 원을 투입해 하루에 어미돼지 200마리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과 경매 육 가공 시설을 구축합니다. 어미돼지 도축 시설은 올해 안에 육 가공 시설은 내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안동 축산물 공판장은 현재 하루 소 200마리, 돼지 2,000마리, 염소 50마리를 도축할 수 있는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 수립 방향에 대한 시도민 의견 청취를 오는 19일 대구시청에서 30일에는 경북도청에서 실시합니다. 시도별 의견 청취는 지방의 다양한 수요를 지방시대 시행계획에 담아내고 주민들도 시행계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논의사항은 검토를 거쳐 올해 지방시대 시행계획 등을 세우는 데 활용됩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경북 고령군의 한 의료 폐기물 소각업체에 대해서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영업 정지할 것을 서면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 정지 기간은 오는 2월 5일부터 12월 4일까지 10개월간입니다. 해당 업체는 2019년 다수의 의료 폐기물을 불법 보관한 행위가 적발돼 대구환경청으로부터 영업정지 10개월 처분을 받았다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 집행에 앞서 대체간을 제출했지만 대구환경청은 의료 폐기물 안전관리, 배출자의 계약 변경 소용 기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업정지에 들어가도록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내일부터 오는 24일까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100명을 모집합니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 업무와 생활지도, 학생 선도 경력이 있는 퇴직교원이나 경찰, 청소년 선도나 보호, 상담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학교를 방문해 해당 사안을 중립적, 객관적으로 조사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학교폭력 전담기구 및 사례회의, 심의위원회 등 관련 회의에 참석해서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반짝 추위가 물러나자 비 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지역 때문에 반가운 비 소식이 되겠는데요. 대체로 흐리다가 늦은 오후 경북 서부 내륙부터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비나 눈은 밤 사이에 대구 경북으로 확대가 되겠고요. 울릉도 독도는 늦은 오후부터 새벽 사이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눈과 비가 함께 내리는 곳도 있겠고요. 예상 강수량은 대구 경북이 5에서 20mm, 울릉도와 독도는 5에서 10mm가 예상이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4, 5도가량 높아서 많이 춥지는 않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에서 4도, 낮 최고 기온은 2도에서 13도의 분포를 보이겠는데요. 동해 쪽으로는 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너울성 파도로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주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큐슈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오늘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중국 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과 충돌하면서 비구름이 만들어지겠습니다. 대구 경북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 늦게 비 또는 눈이 내리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높게 일겠습니다. 대구 경북 남부 지역은 대구가 영하 1도, 낮 기온은 8도까지 오르겠고요. 고령은 영하 2도, 낮 기온은 7도가 예상이 됩니다. 경북 북부 지역은 안동이 영하 4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5도, 봉화는 영하 4도, 낮 기온은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포항은 오늘 3도로 시작을 해서 포항과 울릉도, 독도는 10도까지 예상이 됩니다. 이번 내리는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일요일까지 가끔 비가 내리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